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법안 내용 우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이고 명칭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예.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조항이 새로 생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법상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그 직장 내에서 그 지위나 그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중요한 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동안 무슨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거나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은 아예 없었고요. 아예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면서 상사가 본인을 만약에 폭행을 한다 그러면 형법상 폭행죄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본인만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애매한 욕설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법적 대응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2017년 11월에 출범한 그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지금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통계를 보시면 조금 놀랍습니다. 벌써 이제 출범한 지가 2년이 다가오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루에 아직도 평균 70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방송에서 언급하기 조금 힘든 수위가 매우 높은 갑질과 괴롭힘들이 꾸준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보 건수만 현재까지 2만 3천여 건에 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혹은 뭐 내가 신입이었을 때는 더했다 등의 말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당연시되면서 그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좀 여쭤보실게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렇게 불러야 되는 거군요. 예. 줄여서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보니까 보통 이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금지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보통 근데 갑질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 동료나 후배가 또 선배들에게 강하는 갑질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한 갑질도 현실에서는 존재를 할 수는 있는데요. 여태까지 제보 건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법에도 정의를 지위나 어떤 관계의 우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라는 게 그 상명하복식의 어떤 직장 문화나 위계를 악용한 괴롭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상사에 의한 이제 괴롭힘이 많지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직급이 낮더라도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성별이나 뭐 성별이 남성인데 이제 여성 상사에게 뭔가 괴롭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용자와 뭐 개인적인 사견증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런 관계 특수성 때문에 뭐 직급이 낮더라도 갑질하는 사례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노무사시니까 이게 실제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 법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 법이고 이제 시행된 거라서 법적인 한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요? 어쨌든 법적인 한계라고 하면 어떤 것이 좀 있나요 우선? 예를 들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10인 이하인가요 이게? 10인부터 적용되나요? 10인이라는 거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제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넣어야 될 의무를 정한 거고요. 법이 적용되는 대상 자체는 5인 이상이거든요. 5인 이상이군요. 보통 갑질들이 괴롭힘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사각지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사용자한테 사내에서 일단은 신고를 일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이제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 등이 이제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추후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많은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정의가 처음으로 법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뭐 기존에 이제 뭐 횡행했던 그런 갑질들을 감히 할 수 없는 조직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뭐 저부터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서 금지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로 돌아보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반복해왔고 그렇게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런 법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법을 또 이렇게 악용하려는 그런 것들의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피해자가 사내에서 일단은 뭐 조사위원회 등 기구가 마련이 돼서 신고를 했더니 본인에게 오히려 피해가 온다거나 아니면 직장갑질에 제보된 사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보복갑질이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보호장치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신고를 한 사람한테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절대 이제 불이익한 조치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괴롭힘 방지법,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방송에 적합한 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의 직장 갑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언론에 나왔던 뭐 대한항공이든 아니면 맞아요. 양지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저희가 자주 제보받은 것 중에서 그 무대 공포증이 있는 직원한테 연말에 장기 자랑을 시켜서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던 사례랄지. 그렇군요. 맞아요. 너 노래 하나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법 시행 이후에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회식에 늦게 왔다고 그 직원한테 전혀 술을 못 먹는 직원인데 술을 강제로 먹이고. 벌주를 주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죠, 지금도. 이제는 이제 그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괴롭힘 행위라는 걸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심부름 같은 거 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 커피 심부름이 예를 들면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분의 업무가 정말 그 커피 심부름인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그 해당 사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그런 잡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필요하게 잡일을 시키는 경우. 그렇군요.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일들을 심지어 뭐 그 김장을 담그게 한다거나 저희 제보된 것들 중에서 김장을 담그게 해요? 사사로이? 참 별일이 다 있었군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뭐 김장 만포기를 시켜서 직원들한테 그거를 친인척들한테 나눠줬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많이 그러니까 보도가 됐었습니다. 정말 그 4인 이하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정말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예를 들면은 부동산 업소라든지 이렇게 좀 작은 업소 이런 데에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